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계속 발음이 안 좋죠. 어, 작업하거나 뭐 신경 쓰면 제가 이빨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대박이에요, 이빨이. 알이 다 빠져가지고 이거 끝내놓고 치료를 받을까 했는데 일단 치료를 시작했는데 지금 가치를 나가지고 더 발음이 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미니 KP200 자동 매매 0.9 버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제가 기존의 회원들한테 0.8까지만 드린다고 했는데 0. 심각한 업데이트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겁니다. 시장은 매일 달라지죠. 어제는 잔잔했는데 오늘은 폭풍처럼 막 출렁이죠. 지난주가 그랬죠. 근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저 역시 한 20년 동안 항상 박스 피에 갇혀 있는 걸 봤잖아요. 3,000에서 1,500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미니 KP200 만들 때는 300에서 400선에 맞춰서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1일 최대 손절 금액을 제가 34만원 정도에 맞춰놨잖아요. 3개 할 때. 이게 날씨도 차가워지는데 이게 마치 여름 한복판에 겨울 외투 입고 나가는 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왜 손절 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해야 할까? 주식이나 선물 시장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죠. 요즘 그 코스피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똑같이 손절을 34만 원에 잡아놨다면 시장이 조용한 날에는 손절폭이 너무 넓어져서 괜히 이익을 놓치고 시장이 격렬한 날에는 손절폭이 너무 좁아서 작은 흔들림에도 컷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변동성 ATR이요. 따라서 손절 금액을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도록 만들었어요. 드라마 미생에 이런 단어가 나죠. 이런 멘트. 변화는 피할 수 없어. 버텨야지. 그죠? 버티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옛날 논어에 지자순시 우자영이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흐름에 순응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치를 거스릅니다. 시장을 읽기를 하기보다는 흐름에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동 매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나름 고민을 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0월까지는 그냥 좀 지켜봐라. 이게 10월 초에 전화가 오셨는데 한 달만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변화가 지금 그 관세도 그렇고 에이펙도 그렇고 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좀 안정된 다음에 하자. 무조건 하겠대.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내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문자를 했구나. 언제 해요? 그래. 아니 그거는 본인이 정해야지 내가 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켜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받은 지 일주일 돼서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버전을 만들 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버전 0.8부터는 일단 상용화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는 상용화는 1점대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버전 0.8부터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안정화시키려면 누가 봐도 괜찮다 싶은 거는 버전 1.0부터 시작한다.
anyway,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로직이라기보다는 그 기본 와꾸 손절 그 픽스된 부분을 연동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항상 그러잖아요. 급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기존에 처음에 코스피 미니 KP 200 시스템 만들 때는 300에서 400 사이에 거의 박스pe에서 움직이는 거에 만들었어요. 2년 동안 그 안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코스피가 57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당시 세계약으로 500만이면 가능했던 게 거의 지금 한 7, 800만 원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소 10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수가 올라가면 보증금도 올라가니까 증거금도. 기존에 300에서 400 사이 때는 손절 금액이 340이 맞았어요. 근데 보니까 570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례하게 만들어야 돼요. 현재 지수 기준. 이건 쉬워요. 지수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지수 비율은 데이 오픈 장이 딱 시작하면 그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손절 기준 지수 얼마 잡았죠? 400으로 잡았어요. 그럼 지수 비율이 나와요. 기준 지수를 400으로 잡았다면 400으로 잡을 거예요. 그냥 계속 무작정 올라가지도 않고 한번 내려올 거냐 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시가가 600이라면 600 나누기 4 1.5 그러니까 시장이 커졌으니까 손절도 1.5배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300이면 0.75 좀 작아지는 거죠. 시장이 커졌다면 손절 금액도 커져야 되고 시장이 작아지면 손절도 작아져야 되죠. 이건 체중이 바뀌면 옷 사이즈 바꾸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 빠지면 좀 얇은 옷 입고 살찌면 큰 옷 입어야지. 제가 영화 베테랑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런 데서 나와요. 큰 판에서는 작은 실수도 크게 터진다. 아, 바로 안 나오죠.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손추 편에서 시즉 부지, 역즉 불체 때를 맞추지 못하면 힘이 닿아도 이룰 수 없다. 시장의 크기와 타이밍을 맞추는 게 그것이 실전의 지혜입니다. 자, 지수 비율은 일단 알았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비율을 높여줘야 된다. 손절에 대한 비율을. 그 다음 시장 온도를 측정하는 TR 계산을 해야 돼요. TR은 뭐냐면 그냥 줄임말이죠. 트루 레인지, 실제 진보.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수치로 보는 거예요. 진폭 일종의 고가 빼기 저가 나누기 프라이스 K라면 그날 진폭이 나오는 거죠. 전일이 진폭. 그런데 이제 갭이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단순 진폭으로 하면 안 되고 갭 크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전일 종가에서 갭을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제 시장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단순히 고가 저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갭까지 같이 계산하는 거죠. 체감 변동 보고 한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시장 온도예요. 세상은 요동치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90편에 보면 지전지지, 지전지일, 즉가천리 이회전. 전쟁이 땅과 나를 알면 천리를 떨어져도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진폭 트루레인지는
오늘의 전장을 읽는 눈이 되는 거죠. 트루레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당일날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지수 비율 만들었는데 3일치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3일 평균을. 그러면 하루의 트루 레인지가 아니라 최근 3일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뭐 쉽지 뭐. 전일, 전전일, 전전일 3일 동안 나누기 3하면 평균 제폭이 되겠죠. 3일 동안 시장이 평균적으로 얼마 흔들리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컨디션의 온도계가 되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평균 지표가 크면 시장이 불안정한 거지. 지난주처럼 또는 지지난주처럼. 논어에 이런 얘기 있죠. 공역선기사 필선리기기. 일을 잘하려면 먼저 도구를 갈고 닦으란 얘기입니다. ATR은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구의 칼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딘칼로 작업해봐야 조율 안 오르잖아요. 그 이제 ATR 구랬으니까 이제 비율을 따져봐야 되죠. 시장의 출렁임의 정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ATR 비율 언더바 RAW는 파워해가지고 ATR 3일 나누기 기준 ATR 3의 기준 완충지수 넣어주는 거예요. 복잡하죠? 알 필요 없어요. 제가 함수로 해서 만들었어요. 저도 이거 구하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프로그램 잘하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함수로 받았어요. 로직은 제가 알려주고. 근데 그 친구 보통 개발자들이 함수 이렇게 만들면 다 비번 걸어요. 나처럼 막 원문 그대로 뿌리는 사람 없어요. 뭐 anyway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비율만 알면 되니까 그거는 뭐 그 친구가 뭐 함수 걸어 저기 비번 걸어서 보내줘도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가 알 거는 몇 배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것만 알면 파도는 피하는 게 아니라 타는 거죠. 물은 지형에 따라 흐르고 병법은 적에 따라 승리하게 되는 거죠. 손자병법은 아니었잖아요. 허실병.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손절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술입니다. 자, 이 ATR 비율까지 비록 내용은 요거예요. 함수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이제 계산하면 되죠. 이제 자동으로 손절을 340을 줄 것인지 600을 줄 것인지 손절 크기 샷입니다. 지수 비율은 아까 수식으로 나오죠. 변동성 비율은 함수화에 대해서 제가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총 손절은 손절 기준 총합 곱하기 340이죠. 기준이니까. 곱하기 지수 비율 곱하기 ATR 비율 곱해줍니다. 근데 이게 손절 기준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주 유동치고 지수가 막 지금 600인데 700, 80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2배 이상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34만원 정도의 손질인데 60만원을 넘어가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힘들어져요. 물론 그때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추겠지만 종합주가지수 저기 KP200을 했을 때 700, 800 가면 5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종합주가지수. 그건 그때 가서 보죠. 일단은 60만원 안쪽으로 맞췄습니다. 최대. 너무 작으면 최소 보장 너무 커지면 1.75배로 제한을 한 거예요. 시장의 자동 리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패배를 두려워하면 이길 수 없죠. 그래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60만 이상 안 넘게 만든 겁니다. 최고의 싸움은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지 손절은 그래서 그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거와 이거죠. 자, 10월 23일 날 개파락 떨어져서 이렇게 곡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매수 들어가죠. 기존에 340을 맞춰놨으면 여기서 컵 나가죠. 컵 나가잖아. 98 곱하기 3 하면 대략 한 340 넘어가니까. 또는 여기서 안 나가요. 여기서 컷이 나가요. 근데 지금 변동계수를 넣어놓고 보면 얘가 손절가가 50만원 이하로 떨어지죠. 좀 높아져요. 30만원 손절을 봐야 되는 날에 10월 23일 그대로 뒀다면 31만원의 수익을 가져간 거죠. 역으로 바뀌는 거죠. 또 금요일 같은 경우 확률 매도 들어가면 여기는 아니구나. anyway, 그런 식으로 손절을 길게 잡아주게 되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클 때 수익을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게 되면 진입 조건도 약간씩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합 분석으로 보면 총 거래 횟수 517.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95% 들어가요. 한 5% 정도는 진입을 안 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좀 잡아내게. 중간중간 좀 비는 데가 있죠. 조건이 안 맞아서 비는 거예요. 미니 KP200으로 약 2년간, 2년이 되죠, 대충. 5,500의 수익을 가져. 수수료 계산하고 수리비는 안 넣었지만 수수료 계산했어요. 승률 78% 계속 올라가죠. 손익비 2.0. 손익비가 2.0인다는 건 뭐죠? 2배 이상 번다는 거야. 한 번에 잃는 것보다. 근데 승률이 70%니까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월간으로 볼까요? 10월달 같은 경우 그래서 5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변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종합분석 승률 매수 78%, 매도 78%, 수익비 전부 평균 손익비 1.8, 2.3. 매도 쪽이 아무래도 좀 높게 나오죠, 이런 거. 근데 얼추 비슷하죠. 매수 매도의 균형이 딱 맞아 떨어져 있죠. 0.9 버전도 기존 그 감사위원들은 볼 수 있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거 뭐 설정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는 계신데 그냥 화면틀 열어서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아니 입에다 다 떠넣어줬는데 그것까지 못 받아. 입에서 이렇게 씹어가 입에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일단 해놓긴 할게요. 입에 한번 꼭꼭 씹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리긴 할게요. KP200 자동 매매 지수에 따라서 손절폭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